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연일 손해평가사 수업을 진행하는데 공부 자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힘드실 건데 아마 다 과목을 이수하고 나면 여러분들 상당히 재미도 있고 또 시험 이런 시험 국가 공인 자격증 이런 시험을 보고 나면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고 또 자긍심을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을 보면서 자꾸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손해평가 단위죠. 73페이지에 있는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입니다. 손해평가 단위는 보험 목적물별로 손해평가 단위를 정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대한 손해평가를 한다.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보험 가액과 손해액을 평가가 있는데, 그 손해평가를 때는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 이거죠. 보험 목적물별로인데, 이제 손해평가는 농작물과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로 크게 나눠서, 농작물은 농지별로 손해평가를 한다. 농지별로. 그 다음에 가축은 가축별로 하고, 그 중에서 대부분 계속 부모 대상들 그거는 벌통사이래요. 개축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벌통사이래요. 그 다음에 시설물, 여기서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 농업용 시설물이라는 것은 시에 말해서 인삼 같으면 인삼을 재배하는 해가림 시설을 농업용 시설이라고 하고, 또 버섯은 버섯 재배사, 그 다음에 포도나 대추 같은 데는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비가림 시설 이런 것 또는 시설 장물, 즉 온에 하우스 있죠. 하우스 이런 것을 갖다가 농업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평가를 할 때는 그 가입한 목적물별로, 이게 시설 가입이 안 된 것은 평가 필요 없잖아요. 가입한 것에 목적물별로 손해평가를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참고했던 여기서 농작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농작물을 크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농작물을 하는데 가수를 농작물을 하고, 또 논작물을 농작물을 하고, 또 밭작물을 갖다가 논작물을 하고, 또 온해작물 요것을 농작물을 하고, 농업용 시설물을 갖다가 농작물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이 아니라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농작물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가수를 재배하는 토지를 갖다 가수원이라고 그러는데, 가수원이라고 하고 또 농작물이라고, 가수라고도 하고 농작물. 그다음에 가수를 농작물. 그다음에 논에서 재배하는 것을 농작물, 밭에서 재배한 작물을 농작물을 농작물. 그래서 농작물에 포함된 사항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농작물을 평가할 때는 전부 다 농기별로 한다. 그러면 가수는 농기별로 한다는데 가수를 재배해서 우리 가수이라고 그러죠. 가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농지별로 한다 또는 가수별로 한다,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가수를 갖다가 농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죠? 농을 갖다 농지라고도 하고 또는 농지별로 하고, 논을 갖다가 농가별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농가는 아니에요. 농지하고 농가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농지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농가는 가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법인 이런 것을 농가라고 해요. 사람 말하는 거고 농지하고 그런 것을 개념을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손해평가 단위는 지금까지 연밀히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남기하기 전에 이어셔가지고 고용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손해평가 단위 중에 농지라는 게 있는데, 농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토지를 말해요. 농지는 토지. 농지는 하나 토지를 갖다 농지라 한다. 그 다음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를 말한다. 농지라 한다. 경작지를. 그래가지고 이 농지는 흔히 방풍림, 바람 막아주는 나무 있죠. 이런 거냐, 돌담, 도로 이걸로 해서 구역된 하나 토지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를 갖다가 농지라는데, 이때 말하는 농지는 법정 용어로 토지에 각각 지분이 있잖아요. 그 지분이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이 있다면 우리 시골에 가서 보면 농지가 여러 개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할돼야 되는데 분할하고 여러 개의 지분을 하나 농지로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이 하고 상관없이 하나 농작물을 재면 하나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농지는 이 전체는 다 농지라고 합니다. 지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분이라는 것은 그 땅 소유를 하는데 구분해서 소유권을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기는데, 이것은 법정 용어인데 이 농작물에서 말하는 지분하고 우리 법률상, 즉 부동산에서 정하는 농작물은 개념이 좀 틀리다. 부동산을 정하는 것은
각 지번이 있는 것을 농기라고 한다면 우리 농기 여기서 말하는 농기는 지번하고 상관없이 농작물을 재배한 하나의 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농기는. 예를 들어서 A 한 분이 요만한 품에다가 우리 벼를 재배하고 있다. 벼를 경작하고 있다. 근데 공부를 빼보니까 여기가 지번이 전부 다 다른데 지금 학병에 대한 합병 시키면 분할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전체 자체 하나 농기로 보는 건다.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다면 여러분들이 농기에 대한 정의를 다른 법률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할 부분이 이제 이 농작물의 보호 가행 및 보호 금지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손해평가 요령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차 과목의 다른 부분은 2차 과목하고 연결된 게 사실상 해당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해당이 없어요. 2차 과목을 준비하다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1차 과목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말하는 농작물의 본과에 다시 말해 손해평가 요령 이 부분은 2차 과목을 준비한 이 과목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시면 1차 과목을 전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범위는 굉장히 짧습니다만 여러분한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2차 과목을 공부할 때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험가액과 보험산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평가를 할 때는 것은 우리 손해평가 업무 목적이 뭐였어요? 자, 보상하는 죄로 대상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피해를 확인한다 했죠. 피해를 하게. 즉 보상하는 대상물이 피해를 입었냐 또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냐 이것을 확인하고 자 그것에 의해서 피해가 입었다. 그러면은 그 피해 입은 가액이 가치가 목적물의 가치는 얼마고 또 그 중에서도 피해 입은 부분이 다시 말해서 목적물이 전체가 다 피해 입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피해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계약자한테 피해 입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산정한 시 이게 사실평가 업무입니다.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한다고 그러죠. 즉 평가를 통해서 이걸 계산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는데 자 우리 보험가액과 보험 산정 보면 첫째 농작물은 보험가액을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작물에 대해서 손해 수량이란다네. 손해 수량 조사 방법 그렇죠. 그래서 자 손해 수량에는 요거를 여러분들 손해를 보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손해 수량은 손해된 양을 파괴하고 그 손해액이 즉 뭐예요? 보험이 들이대는 겁니다. 손해 본만큼 보상해 주는 거니까 그 손해액을 파악을 해갖고 그 금액을 갖다 보험에다 계약자한테 지급하면 그 손해액이 보험금이 되죠. 그래서 손해 수량을 계산할 때 보면은 첫째 가수 같은 경우는 손해 수량이가 두 가지로 나눈다. 과실을 손해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확이 감소될 때 수확을 감소를 갖다가 보장하는 방법. 그다음에 나무가 손해를 입을 때 나무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 이것이 가실의 손해 수량을 파괴하고 보상해 주는 거. 그래서 가실의 수확량이 감소된 것 수량을 파괴해서 보상해 주는 거. 그다음에 나무가 쉽게 말해서 그 보상 재료에 대해서 고사한다 그죠. 고사하거나 또는 생산이 안 되는 나무가 재료로 인한 재료 안 됐으면 나무가 고사를 안 했을 텐데 고사를 하거나 생산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런 것을 파괴하고 그 손해의 수량을 파괴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책정하는데 이제 거기서 보험금 계산법에서 보험금을 어떻게 하는가 손해액을 계산해서 어떤 식에 의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는가를 배웁니다. 가수가 있고 그다음에 밭작물이 있어요. 밭작물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 자 수확이 감소될 때 하는 수확 감소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비를 보장하는 생산비 보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수확 감소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들 때는 수익 감소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 과목 때 이게 자세하게 배웠습니다만 1차 과목 손해평가 요령 부분에서 우선 이것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시험 이 손해평가 정년의 손해평가 요령에서 시험 문제가 25문제 중에서 한 12문제 정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해주시면 되고 그냥 밭작물, 논작물, 오래작물 이렇게 다 있는데 그래서 가수는 이런 것을 보장해주고 밭작물은 수확 감소, 생산비 감소, 수익 감소를 한다. 여러 번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제 이책 과목을 하다가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실 손해보장은 가실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줘. 가실의 손해, 뭐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해서 착가표라고 하는데 그 품종은 올려집니다. 굉장히 매끄럽고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이럴 때 우리가 시장에다가 출하할 때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상품이 예를 들어 모양이 막 이렇게 찌그러졌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있다든지 크기가 아주 적다든지 뭐 이렇게 품종이 우수하지 못할 경우는 제대로 온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때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이 농작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손해 개념과 배울 때는 반드시 왜 이것을 개념을 하냐면 농작물은 반드시 출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지면다. 이때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안 된다. 가입 대상이 안 되고 반드시 출하를 시장에 출하가 되는 농작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재보험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이 되는 거예요. 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정식적으로 식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식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렇게 뭔가 제거하는 경우 이런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요. 또는 또 무슨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작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 자유라고 하죠. 지금 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아시고 그래서 과실이 손해볼 때 하는 그 과실의 그 손에 대한 수량을 확인해가지고 손해를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 수학 감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감소됐다는 여러분들 2차 때 배우겠습니다만은 여기 개념은 평년 수확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1년치 수확량이 아니라 가입 직전 연도 5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학년마다 수확량을 이렇게 가입 연도하고 가입한 연도를 갖다가 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 평년 수확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년 수확량보다 한 어떤 해가 수확이 감소됐다. 이럴 경우에는 그 수확 감소된 만큼 수량을 파악을 해서 그걸 갖다 보험으로 하루를 계산을 해갖고 지급한다.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같은 경우는 과일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무가 열리죠. 나무에 가무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렇게 말할 때 이 가시의 손해보장을 주계약이라고 하고 이 나무 손해보장을 특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주계약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 계약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사항이 주계약입니다. 그다음 특약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가입할 수도 있고 즉 선택사항이죠. 옵션이 똑같습니다. 옵션 가입하든지 말든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은 뭐 책임보험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사항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자차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이런 것은 옵션 선택사항이에요. 가입하면은 보상 안 해주고 가입 안 하면 보상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과일에서도 과일 나무는 특이하게 내가 가입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가실로 인해서 재해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가실을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나무가 피해를 했다. 이어서 나무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죽어버렸다든지 또는 과일 생산이 되지 않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각 이음 방식에 따라서 이런 특정 이음 방식의 경우는 10만 원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음 방식과 상품 타는데 이제 조합이음 방식 같은 경우는 주로 5만 원, 3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상합니다. 종류에 따라 품종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는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복숭아는요. 복숭아 같은 경우도 이제 포도 복숭아에서 나머지는 거의 다 5만 원이에요, 거의 다. 조합이음 방식 같은 경우는 특정이음 방식은 10만 원이고 이게 과일의 나무에 가격을 이렇게 해서 손해량을 가서 계산해가지고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밭작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밭작물도 평년 수확량에 비해서 수확량이 감소될 때 보장하는 거 어느 정도 감소됐냐 그에 대해서 손해액을 계산하는 거고 생산비 보장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은 우리 농작물 품종 중에서 생산비 보장은 생고추 10원이라고 하죠. 생고추 10원 즉 고추하고 시설작물은 하우스 재배용 작물 말이죠. 그 다음에 버섯 요것은 전부 다 생산비를 보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료 사고로 이었다 그러면은 농작물 그 고추랑 요걸 심은 날로부터 피입 날까지 들어간 그 생산비가 있어요. 또 그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생산비 보장 방식이에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수량이 감소했다든지 또는 이렇게 나무가 필요할 때 이것에 대해서 보험을 지급합니다만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은 거기까지 사고가 나는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가 얼마냐 그곳에서 그 생산비를 생산비 보장 방식인데 우리 농작물에서는 생산비 보장 방식에 대한 것은 고추 품목, 그다음 시설 작물은 하우스 재배한 작물, 그다음에 버섯 작물만 생산비 보장 방식이다. 그다음에 수익 감소 품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수 품목하고 그다음 밭작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가수 작물은 포도만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작물은 없어요. 가수에서는 포도만 가수 품목에 해당되고 이 밭작물은 뭐냐면 마양이 콩으로 감고 그러죠. 마양이 콩으로 감고 그래서 마늘 그다음에 여기는 양배추 그다음에 콩 여기는 감자 고구마인데 감자도
우리 감자에는 그러니까 봄 감자하고 가을 감자 있다 했죠. 그래서 봄 감자는 우리가 고랭지 감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수입 감자는 가을 감자만 해당됩니다. 이게 봄 감자는 수입 감자에 해당되잖아요. 여름에 안개할 때 콩목은 밭작물에서 마양이 콩으로 머리를 감고 이렇게 안개를 해주고 가수는 조금만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서 보장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이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 이음 방식의 분류를 할 때, 이음 방식을 분류할 때 이 특정 이음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 이음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이음 방식하고 우리 농업재보험법에 의하면은 분류를 이음 방식을 보장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면 특정 이음 방식이 뭐냐지 않도록 어떤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상당히 난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2차 과목에서는 지금 정답 주정이 이것을 알아야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똑같아요. 그래서 특정형 방식이냐 종합형 방식이냐 크게 대개를 우리에서 두 개로 나눠요. 요거하고 개념이 틀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혼합한 것이 적과전 종합형 방식이라고 해요. 적과전 종합형 방식. 자, 그래서 특정형 방식을, 자, 특정형 방식이다 하면 특정한 이음을 갖다가 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것이 특정형 방식이에요. 특정형 방식. 그래서 말하는 특정 이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음은 재를 말하죠. 이음이라는 것은 재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재 중에서 모든 재를 다 보상해 준 것은 뭐예요? 다 이음에 대해서 모든 재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종합 이음 방식이라고 하고, 그 재 중에서 특정한 재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해 준 것이 특정형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 이음 방식이라는 문자 그대로 자 우리가 분리를 자 적과전 종합 이음 방식. 이렇게 하는데 여기 종합 이음 방식은 방금 모든 재해로 인한 것을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것이 종합 이음 방식이었죠. 근데 여기 두 가지 나눠봅시다. 또 적과전과 자 그러면 적과전이란 말은 뭐냐? 우선 적과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겠네요. 적과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만 적자는 딸 적자에 딱. 자 과일은 과자죠. 과일의 과자. 그래서 과일을 따버린다. 그것이 적과예요. 과일을 따버린다. 그럼 할인하면서 뭐더라 과일을 많이 열리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 과일을 따버리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는 거죠. 해결이 있죠. 해결이. 예를 들어 작물을 갖다 농작물 과일 같은 것을 관리를 할 때 이 적과를 해주지 않으면은 한 해는 작물이 좀 많이 났다가 또 한 해는 작물이 거의 열리지 않을 때 지금 해결을 해죠. 그럼 여러분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농업자원법에 한 농작물이라는 것은 거기서 과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것이 가입이 된다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위해서 가입을 해요. 판매 목적으로 아니 재배하는 것은 그 가입 대상에 안 받아줘요. 농업재보험도 안 갖다줘. 그래서 판매 목적인데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 판매를 목적이라기 때문에 판매를 하면 상품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상품이 아주 좋아야 되겠죠. 상품이 우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품을 갖다가 이 해결이를 방지하고 생산자를 갖다 우리가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실 적과를 하는 겁니다. 즉 따블 해요. 있는 다음 필요 없는 걸 따블 해. 있는 대로 그대로 수확을 하면 막 하나 어떤 놈은 굉장히 크다. 어떤 놈은 조금만 했다. 또 어떤 애는 많이 났다가 어떤 애는 아주 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피해서 매년마다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만들려면 인위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떤 적당한 시기에 그 과일을 일부러 따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과일밭을 걷다 보면은 이렇게 봉지로 이렇게 쌓아지는 경우 있죠. 상 같은 거 배 이렇게 뭐 봉지로 쌓여있죠. 그것이 따버린 후 즉 접가 후에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봉지가 쌓였다 했더니 그 농지에서 저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은 자 종합이용 방식이다. 모든 재에 대해서 보장인데 언제까지만 적과 전에는 모든 재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따버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뭘 넣는다. 이 두 가지가 꼬라떼 있다 있죠. 그래서 이때는 특정 이용 방식으로 적과 후에는 보장한다. 그래서 특정 이용 방식과 그다음에 종합 이용 방식의 시기에 따라 두 개 혼합해서 사용하는 보상을 해준 것이 적과전 종합 이용 방식이다. 여러분들 학습할 때 정답은 자 특정 이용 방식과 종합 이용 방식으로 나눈다는 거 이걸 아시고 이 적과전 종합 이용 방식은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종합 이용 방식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특정 이용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적과 전에는 적과 전에 종합 이용 방식을 사용하고 적과 후에는 특정 이용 방식을 사용한다 해서 적과전 종합 이용 방식이라고 한다. 자, 우선 이제 이것을 알았으면 여러분들 2차 공부하는데 이것만 알아도 상당히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